안녕하세요. 김준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간밤에 바뀐 부동산 최악의 악재로 여름 집값의 날벼락이 쏟아진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특단 대책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질 걸까요? 자, 국내외에서 가계부채와 금리 인상 등 집값 경고 등이 터진 상황이라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투자, 매매, 청약 등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매물 안내는 02-501-7554로 전화 주십시오. 간밤에 터진 부동산 최악의 악재, 올 여름 판도를 확 바꾼다. 지금 아파트를 뚫고 쭉쭉쭉 거품이 아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바뀔까요? 먼저 부동산 세제, 대출 전격 시행했다는 뉴스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양도세, 종부세, 그리고 청년 신혼 대출, 이건 주로 이제 민주당이 주도한 세제 개편입니다. 먼저 양도세부터 볼까요? 1주택 비과세. 여러분들 1주택 지금 비과세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9억이죠. 9억. 상한선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고, 장특 공제율 차등 적용 대신에 이제 장기 특별 그 공제율 있죠. 이것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고가주택은 계속 오히려 이제 양도세가 완화가 사실상 된 건데, 가격이 아주 비싼 것들은 장특 공제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매매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동안에 9억까지만 딱 정해졌던 그 양도세, 비과세가 12억으로 올라감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죠. 집값이 전체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양도세도 올린 거예요. 종부세입니다. 특이안은 정부 특이안을 따지면, 민주당 특이안을 따지면 공시가 상위 2%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현행 9억을 그대로 유지하되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에게는 이제 공제를 두겠다. 이렇게 좀 이제 어느 선에서 절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확정안은 이렇습니다. 청년 신혼 대출을 대폭 늘리는 것도 또한 이번 대책의 포인트예요. 보금자리 6억 이하 약 3.6억까지 최대치를 해드리고요. 적격대출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9억 이하 5억까지. 보금자리 2.6에서 3% 이자고요. 적격대출 3에서 3.84. 좀 파격적이죠,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청년 신혼들이 대출을 잘 받도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집값을 잡으려면은 투기 세력들이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 오히려 세금을 더 세게 쏟아붓는다든가,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다든가, 뭐 이런 투기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투기를 활성화하는 양도세 완화, 종부세 완화, 청년 대출, 지금 민주당 당신들 뭐 하자는 겁니까? 민주당 잡기한 이제 부동산이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선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잡기한 기관별 태도를 한번 보자고요. 부동산 기관별 태도. 먼저 정부 민주당, 특히 민주당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동안에 집값을 안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아무튼 엉망진창 폭등했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규제 지금 완화를 하고 있어요. 즉, 몇 퍼센트 되는 그 유주택 서민들의 표를 얻고 싶은가 봐요. 작년 분석 결과 무주택은 이제 무시하는 거야. 무주택 너희들은 별로 우리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유주택자들 좀 달래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이기겠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착하게 빠지고 있죠. 지금 무주택자들로 인해서 이번 민주당이 선거가 참패된 거예요.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근데 포인트를 이상하게 잡아요. 유주택자들이 세금이 세다 보니까 화가 나서 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를 하죠. 이제 무주택자들이 찍겠습니까? 집값 폭등이나 시키는 정당을. 여기 보세요. 규제 완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양도세, 종부세, 대출. 유주택자 표심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죠.
무주택자들의 포커스를 둬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투기 대책이 완전 없어져 버렸어요. 투기 대책은커녕 오히려 부양책 쓰는 것 같아요. 자, 언론도 가관입니다. 언론은 원래부터 집값 띄우는 쪽이에요. 기득권 세력이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규제 완화를 계속 유도해요. 집값이 이렇게 뛰었는데도 집값을 잡게끔 언론이 좀 선도 역할을 해주기는커녕 아직도 배가 고픈지 규제 계속. 그리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요.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제목들 다 그대로 믿지 마세요. 거래량도 없는데 막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것처럼 지금 오도하고 있어요. 오도. 자,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한테 불안감을 조장해가지고 패닉바잉 하게끔 만든다든가, 영끌하게끔 만든다든가, 갭투자 하게끔 만든다든가, 지방 사람들 서울에 투자하게끔 만든다든가, 서울에서 못 사니까 경기도나 지방에 집 하나 잡게끔 만든다든가, 이거 다 지금 언론이 수작하는 거예요. 수작.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 이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목표가 뭔 줄 아세요? 정당의 목표는 정권 창출이에요. 목표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정권 창출이 그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정권 창출하려면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국민들의 생각을 보세요. 70%는 집값을 안정을 원해요. 무주택자는 약 40%, 유주택자가 60%인데 그러면 유주택자가 더 많으니까 집값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결과 보면은요, 70%가 집값 안정을 원해요. 그리고 강력한 대책을 원합니다. 오히려 공급, 매물 계속 공급 좀 하게끔 원하고요. 다주택자 매물이 계속 튀어나오게끔 이걸 바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참여연대가 이번에 고발 조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 민주당 투기 조장하고 있다. 오늘 한번 뉴스에 한번 쳐보세요. 이 사람들이 원래 민주당 이 좌파 세력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판을 한다라는 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다시 말하지만 야당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 집값 떨어뜨리는데 도움 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을 하냐면 괜히 민주당만 욕하면 또 야당 편 선다고 막 그럴까봐. 이 사람들은 음흉하게 지켜만 보고 있어요. 음흉합니다. 진짜로. 이 사람들 집값 떨어뜨리겠다고 한마디 하는 거 봤어요? 이번 젊은 대표가 딱 당선됐는데 집값에 대해서 1이라도 언급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민주당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정권을 잡았으면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안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여기 보자고. 참여연대는 민주당 투기 조장하고 있다. 집값 폭등 유지하고 있다. 무주택자들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너희들은 모래알이다. 니들 말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차라리 유주택자들 세금 좀 줄여갖고 표 얻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첨되겠다. 이런 오만 방지한 거죠. 다음을 한번 봐보세요. 자, 앞으로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와 갭투자한테 달렸습니다. 이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효율적으로 억누르지 못하면 집값은 안타깝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되든 정권 연장이 되든 내년 내후년까지도 올라갈지도 몰라요. 가뜩이나 외부 환경이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안 좋냐면 우리나라가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그 먼저 뛰었기 때문에. 근데 외국은 늦게 뛰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덜 뛰었지만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 안 뛸 때 우리나라는 폭등하고 다른 나라 뛸 때 또 폭등하면 얼마나 많이 뛰겠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70% 폭탄 지금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잠기죠. 이거 진짜 악법이에요. 이거 없애야 돼요. 양도세 중과세를 줄이고 대신에 페널티를 줘야죠. 보유세를 때려야겠죠. 아무튼 매물이 잠기는 바람에 여기 보세요. 부동산 버티게 하고 있어. 다주택자들이. 제가 800만 매물이라고 했잖아요. 크게 본다면. 그걸 버티게 하고 있으니까 거래량도 없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집값 폭등했네요. 결국은 중과세는 폐지하고 이걸 때려야 돼요. 보유세, 누진세를 때려버려야 돼요. 중과세 폐지한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래도. 그러면 보유세, 누진세를 더 세게 때려가지고 버티지 못하게끔. 안 팔고는 못 빼기게끔. 매물 폭탄. 결국 부동산 못 버티니까 집값 폭락을 하죠. 이 코스로 가게끔 만들어야지, 다주택자들은. 그리고 갭투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갭투자 하고 싶지 않아요? 불안하니까? 여기 보세요. 갭투자, 내 집 마련. 갭투자로 내 집 마련, 세금 비미. 실거주를 안 하게 되면 세금을 왕창 때려버리고 다 뺏어야 하는데
결국 뭐 3, 40%로 딱 묶어 놓으니까 갭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이 꾸준한 거예요. 지금 투자자들, 특히 서울 사람들이 지방 가고 지방 사람들이 서울 오는 건 거의 10중 8구는 실거주하고 상관없는 투기, 갭 투자입니다. 이걸 막아야죠. 이걸 안 막으니까 투자자가 활성화돼가지고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그럼 무엇이 최선이냐? 네 말로는 갭 투자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100%를 하든 90%를 하든. 그러면 누가 갭 투자합니까? 매입은 완전 실종돼 버려요.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못 잡아요, 집을. 세금이 세니까. 그럼 갭 투자도 안 하면 실거주밖에 못 하는데, 그럼 매입이 실종돼 가지고 당연히 투자자는 전멸돼 가지고 집값 폭락하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진짜 쉬운 방법인데 이거 알면서 안 하고 있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집값 폭등 분노. 여러분들 왜 집값 하락 70% 국민이 원하는지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무주택자는 40%인데 당연히 다 원하겠죠. 집값 폭등에 지금 분노한 상태예요. 분노. 일할 의욕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2030 세대 젊은 층들 집값 폭등에 진짜 분노하고 결혼 출산 고민하고, 가뜩이나 저출산인데 지금 이거 정말로 이거 중요하거든요. 출산 문제는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집값 띄우느라고. 5060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의 자녀가 2030이에요. 세금 폭등. 5060은 일단은 자기들이 세금 많이 내니까 짜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 주택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미치는 거야. 좋아하질 않아요. 결국 폭등하는 걸. 소폭 올라간 사람들. 여러분들 유주택자가 60%라면 약 30%는 집값이 안 뛰었어요. 조금 뛰거나 안 뛰거나 둘 중에 하나야. 반절이. 특히 지방에 사는 사람들, 뭐 아파트가 아닌 사람들, 뭐 이런 거. 다른 주택보다 더 오르니까 짜증나고 손실 본 사람도 있고. 얼마나 화딱지나겠어요? 결국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40%에 유주택자 약 반절 정도가 이렇게 화가 난 상황이고, 근로자 서민들 불로소득이 지금 확산됨으로써 일할 의욕이 감소됐잖아요. 이렇게 5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집값 하락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민주당이 모를까요?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참 보궐선거에서 참패당했잖아요. 왜 참패당한 줄 아세요? 뭐 말은 30% 아니에요. 사건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정치적으로 조국 사태네 뭐네. 그게 아닙니다. 집값 폭등시켰기 때문에 야당한테 박살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 때는 더 박살날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 누가 나오든지 간에. 야당은 가만히 있잖아요. 왜? 집권당이 아니니까. 그냥 누워서 떡이나 먹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20년, 2022년 폭등할 서민주택. 안타깝지만 이런 얘기를 꼭 해야겠어요. 이제 올 여름에 또 불장이 되게 되면, 아까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놨다는 것은 여름에 더 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만인한테 선포한 거야. 맞잖아요.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는 걸 선포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누가 뛰느냐? 여러분들 그냥 폭등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폭등한 아파트는 주로 5억 이상 아파트, 뭐 서울로 따지면 뭐 8억 이상 아파트, 지방으로 따지면 한 4억 이상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지. 아직도 1, 2, 3억 이런 것들은 뛴 것도 없어요. 지역마다 좀씩 다르죠. 그러면 만약 1년 동안 더 뛴다면 얘들은 지금 뛴 것보다 더 뛸 수도 있어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얘 5천 뛴 거 가지고 폭등했다고 해가지고 집을 안 잡고 실거주 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아니 2억 5천짜리가 3억 됐다고 폭등했다고 집을 안 잡아. 그 전에 10년 동안 2억 5천 그대로 있었던 것은 생각 안 하고. 근데 서울은 다르죠. 4억짜리가 10억 됐잖아요. 경기도도 뭐 3억밖에 안 한 게 6억으로 뛰었고, 지방도 비싼 아파트들 막 10억 했던 게 25억 이러잖아요. 이런 걸 왜 잡아요? 중저가 서민 아파트 0에서 6억인 아파트 지역마다 판단을 하라 이거예요. 꼭 잡으란 얘기가 아니라 판단 잘해야 돼요. 다 꼭지라고만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서울 외곽, 경기와 지방, 여기에 주로 중저가 아파트는 좀 판단하라고. 판단하라는 말은 본인 상황에 따라서 매입 또는 매입하지 마라. 이 2가지가 다 포함돼요. 비아파트 상승, 비아파트는요, 빌라, 오피스텔, 얘 재개발 아닌 이상은 절대 매입 금지라고 해놨어요, 제가. 1억 미만의 주로 중소도시가 있을 거예요, 지방에. 1억 미만의 아파트들, 좀 대단지 이런데 비규제 지역, 저가 아파트는 잡으세요. 뭐 1억 미만인데 왜 안 잡습니까? 지금 다 씨가 말랐는데. 전세가 급등,
월세 부담 증가 매일 판단하는데 많이 뛴 것들은 하지 마시고 좀 싼 것들 중저가는 한번 판단을 해야 돼요. 갭 투자를 한다든가 실거주도 아니고 영끌을 한다든가 다주택자가 매입을 하는 것은 신중 또는 하면 안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본인 돈이 있으면 뭐 그렇지만 이것은 좀 하락장에 상당히 위험한 요인이니까. 자, 이제 이거 한번 별표를 칠게요. 실질적으로 나왔던 안, 민주당 종부세 양도세를 개편했고 청년 신혼 40년 모기지 대출. 자, 보시면 민주당 상위 2%만 종부세 부과안 확정했어요. 즉 부자들만 확정시켰고 나머지들은 완화시켰죠. 왜? 유주택자들한테 세금을 조금 덜 걷게끔 해서 인기를 끌겠다 이거죠. 근데 이 자체를 제가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양도세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완화를 한 거야. 규제를 강화시킨 게 아니라. 그래요. 좋아요. 이것까지도 괜찮습니다. 뭐 솔직히 고가 아파트 기준이 9억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서울 평균이 10억이 넘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하기 전에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했던 갭 투자라든가 뭐 다주택자 보유세라든가 이거는 그냥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고 집값 올라갈 대책을 먼저 때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민주당 의총 특이한 공시지가 지금 종부세 상위 2%만 과세한다. 정부안 현행 기준 9억을 유지하되 납부 유예제도 도입 및 10년 이상 장기 거주 공제 신설. 좀 다르죠 약간. 그래서 이제 둘이 정부하고 민주당 특이안하고 어느 게 맞을지. 자, 양도세는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겠다. 이 해당 이제 9억에서 별로 못 갔던 것들이 12억으로 막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왜? 이 세금 안 내니까. 양도 차익 규모별로 장특 공제율은 차등 적용. 대신에 장기 보유했던 장특 공제율이 올라감으로써 만약에 30억 40억 드는 아파트는 오히려 양도세를 더 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6억 이하 집 사는 청년 신혼부부 40년 모기지론. 여기 보시면 자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제한 6억 원 이하 적격대출은 9억 원 이하 소득 제한 약 7천만 원 신혼부부는 8,500만 원까지 적격대출은 제한 없고 대출한도 3억에서 3.6억까지 해줍니다. 7월 1일부터 진행하죠. 그리고 적격대출은 5억 원까지. 그리고 LTV, DTI, LTV 70%, DTI 60%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은 은행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대출 금리를 봤더니 2.7에서 대략 3% 이 사이에 해당돼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2.6에서 2.9 이게 바로 보금자리 대출. 그리고 적격대출 3에서 3.84 은행별로 좀씩 다릅니다. 단 적격대출은 한정된 재원에 서민 우선 지원하고 총량을 제한해가지고 운영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죠. 자, 장기보유 고가 아파트 양도세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치동 한보 미도맨션 반포동 레미안 퍼스트지 고덕동 고덕아이파크 얘들 보면 40억 32억 18억 이렇게 비싼 것들은 장기 특별공제에서 양도세가 1억 2천 됐던 게 3억으로 늘어났고요. 7천만 원밖에 안 됐던 게 1억 5천으로 더블 이상 늘어났죠. 2,400이 4천만 원대로. 이처럼 주로 이제 30억 넘어가면 난리 나는 거죠. 뭐 어차피. 부자가 되는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집값 상승이다. 자, 자산 증식 장애 요인. 자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 본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16.5, 적은 급여 13.5, 저금리 10.9.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집값 국민 70%가 원한다. 아예 그냥 여기 보면 나우앤 서베이 2019년인데 최근에는 더 이게 확대됐으면 확대됐지 줄진 않아요. 해마다 약 70%, 60에서 70%는 집값 떨어지기를 바라요. 폭락을 바라는 게 아니라 좀 안정적인 걸 바라요. 그런데 폭등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상승해야 한다. 여기 보시면 하락해야 한다가 훨씬 많잖아요. 여기 78%나 나왔네요. 그리고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설문조사도 떨어져야 한다가 65.7이나 나왔어요. 가계부채 금리 인상. 여러분들 지금 가계부채 금리 인상 이게 지금 화두인데 가계 은행권 추이 1764조. 그리고 계속 금리도 2.47에서 2.73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코앞이다. 자, 명목상 GDP가 우리나라가 103.8로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을 압도하고 있죠. 이게 보시면 자, 특히 가계부채는 일본보다도 훨씬 높고
선진국, 주요 선진국 중에서 압도한다. 자, 그 다음에 4년 내내 불안하다. 이게 0이에요, 0. 0인데,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로 별로 빠진 적도 없어요.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4년 내내. 특히 서울이 제일 많이 뛰었습니다. 47.6. 그 다음에 수도권 37.0, 광역시 17.1. 서울 수도권 광역시 순으로 많이 뛰었어요. 집값이. 지금 최근에 보니까 좀 내려오고 있네요. 아직 마이너스 된 적은 없는데, 근데 안타깝지만 이번 달부터 다시 또 턴을 냈죠. 그래서 여름에 또 불장이 이어지지 않나. 소득 고용으로 이어진 K양극화, 불균형. 여기 자 진위 개수라고 있는데 지금 2020년 2분기 이후에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높죠. 이 앞에보다. 지금 계속 지금 불균형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를 봤더니 자, 인천 올라가고 있고 경기도 올라가고 있고 서울 올라가고 있고 따끈따끈한 자료죠. 최근 자료 부동산 원. 수도권은 지금 약간 내려오긴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114 같은 경우는 오름내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아주 높은 상승률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름을 향해서 불장을 치닫고 있죠. 자, 이 얼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분노입니다. 이 서민들이 이러한 분노를 느끼지 않도록 빨리 집값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집값 상승이 막바지에 이른 것은 분명하지만 자본금이 많지 않은 저가 서민 아파트는 이제 겨우 반환점에 도달하였거나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작정 고점만 운운할 수 없어요. 앞으로 1년 뛴다면 서민 아파트가 폭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과 매입의 선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